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68세 박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인데요. 평생 40년을 작은 식당 운영하며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산 어머니. 그런데 36세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아이 딸린 이혼녀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솔직히 시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집안이에요. 근데 잠깐. 시아버지가 뭔 상관이에요. 여기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족에게 일어날 반전.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소름 돋을 거예요. 저는 68세 박순자입니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40년간 철순의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저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아들 준호가 30대 중반까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그 사람이 이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7살 딸이 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수저를 딱 놓더니 말하더라고요. 준호야, 아빠가 40년 동안 새벽 5시부터 일한 게 이런 결과를 위해서였냐? 남편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과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할 만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처음 며느리 지영이를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남편은 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같이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완고하게 나온 적이 처음이었어요. 지영이를 보니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한 말이.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준호를 사랑하니까 참겠어요. 참겠다고요? 그때 준호가 지영이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영이가 첫 번째 결혼이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빚까지 떠안게 됐고, 지영이가 혼자서 딸까지 키우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도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저는 시아버님만큼은 정말 존경해요. 준호 아버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 집안을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안 존경하고 시아버지만 존경한다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긴급 예측 타임. 왜 며느리는 시아버지만 존경한다고 했을까요? 1. 시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2. 시어머니가 싫어서. 3. 다른 숨겨진 이유가. 결혼식 날 남편이 갑자기 양복을 차려입고 나오더라고요. 평생 작업복만 입던 사람이. 그리고 지영이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지영아, 아빠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서 너를 딸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에 지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절을 하면서. 아버님, 저는 진짜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어서 아버님 같은 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왜 그런 말을 안 하죠? 결혼식 후 친정 식구들이 저희를 무시하는 건 예상했는데. 지영이가 남편한테만 인사하고 저는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지영이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몇 달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왔을 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지영이는 아버지한테는 진짜 딸처럼 대하는데 어머니한테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그럼 너는 엄마 편이야? 지영이 편이야?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중간에서 정말 미치겠어요.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지영이는 첫 번째 결혼해서 너무 아픈 상처를 받아서 준호야, 그래서 엄마가 참아야 한다는 거야. 엄마, 지영이가 엄마를 무서워해요. 엄마가 너무 완벽한 어머니여서 자기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부족해 보일까봐. 그럼 지영이는 너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네? 아들이 고개를 떨구더니 맞아요. 지영이는 우리 가족은 준호 아빠, 나 준호, 그리고 제 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남편의 엄마일 뿐이라고. 그 다음 주에 정말 예상 못한 일이. 남편이 갑자기 지영이를 불러서 단둘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여보, 지영이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 지영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지영이가 겨우 12살이었대.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서 2년 후에 그래서 지영이가 당신한테만 그렇게 의지하는 거구나. 여보, 그런데 지영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아버님은 제 친아버지보다 더 든든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라고.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지영이가 아버지는 정말 좋아하는데 어머님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좀 멀리 이사 가고 싶대요. 투표 타임. 시아버지만 좋아하는 며느리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된다, 이해 안 된다. 빠르게 댓글로.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손녀 소희가 혼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할머니, 저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엄마가 할머니 욕만 해요. 소희야, 엄마가 할머니 욕을 어떻게 해? 할머니가 꼰대라고 하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라고 해요. 할머니만 나쁘게 말해요. 그런데 소희가 더 충격적인 말을. 그럼 할머니는? 엄마는 할머니를 준호 엄마라고만 불러요. 가족이라고 안 해요. 그때 소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할머니, 엄마가 친구, 이모한테 전화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린 아빠 같아서 좋은데, 시어머니는 너무 완벽해서 무서워라고. 반전 예고.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질투한다.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 아니면 그날 저녁 지영이가 소희를 찾으러 왔을 때 남편이 지영이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지영아, 이제 엄마한테도 진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지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지영아,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어머님은 40년 동안 아드님을 완벽하게 키우셨잖아요. 준호는 어머님 자랑만 해요. 우리 엄마는 새벽 5시부터 일해서 나 대학 보내주셨다. 우리 엄마만큼 위대한 여자는 없다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했어요. 아이까지 혼자 키우면서 저는 어머님처럼 완벽한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그때 남편이 지영이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지영아, 엄마도 처음엔 완벽하지 않았어. 아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배운 거야. 어머님, 저는 시아버님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아버지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면
저런 완벽한 어머니 앞에서 내가 며느리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 그날 밤 저희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서 진짜 마음을 나눴어요. 지영이가 저한테 어머님, 사실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어머님이 40년 동안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숨겼어?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일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먼저 벽을 쌓은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여보, 지영이가 나한테 의지하는 건 나를 아빠처럼 여기기 때문이야. 그런데 당신한테는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더 조심스럽고 무서웠던 것 같아.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지영이는 남편한테는 의지하고 싶었고 저한테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지영아, 이제부터는 진짜 엄마 딸 하자. 서로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지영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지영이는 이제 진심으로 엄마라고 불러주고 소희도 할머니라고 달콤하게 부르고 남편은 이제야 진짜 딸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해요. 지영이가 이제는 남편한테도 저한테도 진심으로 대하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건 피가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에 오해나 갈등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 보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답니다. 마지막 투표.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1. 정말 감동적이었다. 2. 생각해 볼 점이 많았다. 3. 비슷한 이야기 더 듣고 싶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